휴일 영향에도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700명 안팎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선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한 주 미뤄졌던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모레 발표됩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기존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대국민 면접을 치른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오늘 오후 두 번째 TV 토론에서 또 한 번 격돌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SNS 영상을 통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점령군 발언을 공개 비판하며 처음으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받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방에 머물면서 정치 참여 여부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벤츠의 특정 모델에서 운전 도중 갑자기 계기판이 꺼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리콜 요청이 급증한 걸로 드러났는데 관계기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교생들이 친구를 모텔로 끌고 가 물고문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 각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게릴라성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휴일 영향에도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숫자는 700명 안팎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돌입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648명입니다.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700~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40여 명에 달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도와 치명률은 악화되고 있지 않으나 수도권의 감염 전파 속도는 위협적이며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이달 말부터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 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방역 수칙이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수도권에는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일단 시행 시점을 모레까지 일주일 유예했는데 지난주 수도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확산세가 최근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젊은 층이 방역 조치가 약해진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건데요. 휴가철과 겹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원인은 수도권 확진자로 인한 N차 감염이었습니다. 부산 감성주점 관련 집단 감염도 마찬가지. 서울 홍대주점 관련 확진자가 해당 감성주점을 다녀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 등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수도권은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연기된 상태. 이 때문에 수도권 일부 젊은 층이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비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정 유흥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 지역의 유흥가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일단 유예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단계를 올리는 방향으로.
장마가 끝나고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도 걱정입니다. 동해안과 제주 등 유명 피서지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의 완화된 방역수칙 시행과 피서철이 겹치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만큼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방역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 두기 적용을 연기한 데 이어서 이번엔 백신 접종자 혜택을 일부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식당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에는 사람이 많은 공원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743명입니다. 보통 휴일에는 검사 건수 감소로 감염자가 크게 주는데 확산세가 이어진 겁니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올해 첫 700명대이자 3차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27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662명. 특히 원어민 강사 모임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거셉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81%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도 81명으로 1년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델타 변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행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비교적 적은 20, 30, 40대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무증상이면 급격히 퍼지기 쉽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적과 유전자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과 강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 방역 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음식점,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7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부 합동 점검단이 운영되고 그 외에 부처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애초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확진자 급증으로 일주일 연기된 상황.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 적용할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7일 발표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상반기에 누락된 30만 7천여 명이 오늘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예약하고도 접종받지 못한 60살에서 74살 고령자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입니다. 60살에서 74살 상반기 접종 예약자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나 의료기관 운영상 문제로 예약 취소 처리가 된 사람은 오늘 10일부터 백신 접종을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기간은 12일부터 17일까지이며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받게 됩니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모레쯤 수도권 방역 조치를 다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 숫자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10명 중에 7명은 현재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허용되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은 새 거리두기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일주일 전격 연기했습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강하게 조여야 할 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0~800명대까지 치솟았고 델타 변이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7일에 발표하기로 한 상황. 이를 앞두고 YTN이 기존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이 충분한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71.6%가 일주일 연장으로는 부족해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혀
8일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의 23.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주일 연장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76.7%로 나타나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은 75%, 보수 성향은 66%가 일주 연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일주일 연장으론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79%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 지역은 58.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자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종로경찰서 안으로 들어섭니다. 집회 자제 요청에도 대규모 기습 시위를 연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는 최근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231건에 대해 5차례에 걸쳐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 3가 일대에서 중대재해 근절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가 하면 행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거리 두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고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사기관의 엄정 조처를 주문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52명 규모의 자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한 경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체증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참가자에 대해선 영상 분석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곧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 교통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현지 시각 4일 일본의 확진자는 저녁 6시 30분까지 1,485명이 새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3명이 많은 수준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도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 518명이 보고됐습니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를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15일 연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일본이 오는 23일 개막을 앞둔 도쿄올림픽 개폐회식과 축구, 야구 등 일부 종목 경기를 무관중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입장권 구매자가 5,000명을 넘는 개폐회식과 야구와 축구, 육상 경기 등을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밤 9시 이후 열리는 경기도 관중 없이 진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확정되면 도쿄올림픽 전체 관람 경기 가운데 약 40% 정도가 무관중으로 열리게 된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이른바 대통령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대국민 면접을 치렀습니다. 민감한 질문도 거부권 없이 답해야 하는 압박 면접 과정에선 때로 신경전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TV 토론회를 치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번엔 국민 면접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취업준비생으로서 국민에게 먼저 검증을 받자는 취지. 이번 민주당 경선에는
경력, 나이, 계급장이 없습니다. 후보 앞에 붙는 모든 수식어 다 떼고 김경률 회계사 섭외 논란 등으로 공석이 된 2명의 면접관은 정수경 교수와 천관율 기자가 새로 위촉됐습니다. 답변 거부권이 없는 압박 면접, 시작부터 성역 없는 질문이 쏟아졌고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핵심 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건지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보니까 1번 공약이 아니고 아직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1년? 저는 1번 공약은 사실은 성장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1번 기본소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면접관과 후보 사이 신경전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한번 졌다고 해서 성찰하고 더 잘해보자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답변은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직하지 않다. 후보님, 국민 면접의 취지는 당의 후보들은 때로는 정부 여당의 정책을 반성하기도.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재를 두루 기용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기도 하면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자.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보다 차라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소비 여력을 더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정보다 30분 넘게 이어진 면접과 실시간 평가 결과 이낙연 후보가 1등을 차지했고 최문순, 이광재 후보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9명에 이르다 보니 한 사람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15분도 채 되지 않아 심도 있는 검증은 어려웠다는 지적도 여전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오늘 2차 TV토론회를 갖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 TV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공약과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1차 토론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미 점령군 발언 등을 겨냥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후보 단일화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두 후보 측은 기존에 합의한 방식에 따라 단일화 과정을 거쳤으며 오늘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출마 배경과 국정 운영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오전 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학도 의용군 무명 용사의 탑과 묘소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점령군 발언을 공개 비판하며 처음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도 반 이재명 전선에 가세했는데요.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방에 머물며 행보를 숙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경기지사 발언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공개 저격에 나선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쳐서는 안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특정해 비판한 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뒤 처음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1위를 하며 기세를 올리자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지사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전격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오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가족들과 지방에 머물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참여라는 마지막 결단을 앞두고 숙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 전 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최 전 원장까지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당박 주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지금과는 다른 파격적인 후보 선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원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선이 추진이 되면 우리 당에게도 좋고 대선에 있어서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좀 에너지를 모으는데도 이미 룰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여권과 달리 야권에서는 당박 주자들의 입당부터 경선 룰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전국 50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통해서 뽑아낸 뉴스 키워드들입니다. 빈도수가 높을수록 글씨 크기가 좀 크고요. 반대로 낮으면 글씨 크기가 작습니다. 글씨 색깔은 인물과 장소 그리고 기관을 각각 구분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마 영향으로 제주도까지 기사에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치 분야 한번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기사에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야권 인사들도 골고루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인물이죠. 김혜영 전 의원이 눈에 띕니다. 한동안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만큼 오랜만에 보는 이름입니다. 어제 민주당 국민 면접에 면접관으로 나와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잠깐 당시 화면 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만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우리는 촛불 명령을 받들고 촛불에 약속드리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렇게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후보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전부 친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성, 정체성 뭐 이런 걸 더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번엔 국제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이름들이 있고요. 인물들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익숙한 인물이 메가더 장군인데 메가더 장군 왜 나왔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메가더 장군 이름은 없고 윤석열, 이재명 지사 이름이 나오죠.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놓고 두 사람이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을 해서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고 언급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미 점령군을 콕 집어서 셀프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논쟁이 지난 1945년 당시 메가더 장군의 포고령까지 번진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첫 공개 저격인데다 유력 주자들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 분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회 분야 기사입니다.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수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치러지는 수능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8일에 치러지는데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시험 당일에 마스크까지 써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맛비로 불어난 계곡물에 40대 남성이 빠져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버스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119 구조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환자를 이송합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 구사이시 인근에서 통근버스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건 새벽 6시 20분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사인 70대 남성과 40대 승객 1명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램펄린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4층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었지만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아파트 3층 유리창이 부서졌고 인근에서도 창문이 깨질 것 같다는 신고가 여럿 접수됐습니다. 지붕과 간판이 뜯기거나 신호등이 망가지고 공사 현장 가림막이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밤새 부산 대부분 지역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어섰고 서구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4.6m에 달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울산 울주군 베넷골의 산장 근처 계곡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A씨는 산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계곡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울산에는 낮부터 내린 비에 하천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수색에 나선 구조대는 신고 접수 30분 뒤 물에 빠진 채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준입니다. 장마철 폭우로 발생한 일본 산사태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실종됐습니다. 큰 비가 예보됐지만 해당 지자체는 주민에게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상도 못한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 엄청난 양의 진흙이 마을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거리를 달리던 버스도 겨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ゴーってでかい音がして飛行機が落っこったような感じで横と両の家が川の下へ落っこったの。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와 구조된 주민 외에도 주민 상당수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산사태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 자위대까지 약 1,000명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된 비에 수색이 한때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신속한 구조와 재해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各大臣におかれては何よりも人命第一で 地方自治体とも緊密に連携し、引き続き二次災害にも注意して救命救助を。 산사태 지역을 포함한 시즈오카현 일대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500mm를 넘는 폭우가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주민에게 미리 피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이 경사면에 있고 화산재 퇴적 지형이라 지반이 약한데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도 큐슈에 내린 장맛비로 7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7월 지각장마 시작부터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는데요. 야행성, 게릴라성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한 장마는 강풍과 호우를 동반했습니다.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진 제주도와 남해안, 중부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간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경남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기록됐습니다. 중부지방도 7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도 정상 백록담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3.5m, 부산에도 초속 24.6m의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마 전선은 제주도 부근으로 남하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다시 북상해 충청 이남 지방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북부까지 올라와 전국에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붓겠습니다. 특히 야간 취약 시간대에 비가 집중되며 피해를 더 키울 가능성도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수 시설을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는 게 매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반이 다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산사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는 장마 전선이 계속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강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폭우 경보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수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는 모든 단위에서 일기예보에 언제나 주의하며 재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당 강수량에 따라 주의경보, 중급경보, 특급경보가 정해지지만 양강도, 나선시, 함경북도 두만강 지역은 비가 조금 내려도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경보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 지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사망자가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더운 국가로 꼽히는 이라크도 50도 안팎의 불볕더위에 따른 정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일주일간 40도가 넘는 고온이 이어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현지 당국은 지난달 25일 이후 700여 명이 돌연사했다며 고온이 사망자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년 이맘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해 상당수가 날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도 폭염 관련 사망자가 모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한 주간 1,700여 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We really saw unprecedented or numbers we have never seen before for severe heat-related illness. 중동 이라크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50도 안팎의 불볕더위 속에 정전 피해가 커지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라크에서는 2000년대 내전으로 전력 기반 시설이 파괴된 이후 정치권에 만연한 부패로 인해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전력 공급량의 3분의 1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금 지불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력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전력망 관리를 향한 비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제 아들 김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편견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기재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 북부지검장이라고 적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김 씨와 당시 인사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채용 담당자들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중요 보직에 배치돼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A 검사는 최근 단행된 고검 검사급 인사에 따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협의부 부부장 검사로 부임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술에 취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A 검사에게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A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서 지난 5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안내한 식당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5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12시 40분쯤 고양시 덕영구에 있는 식당에 일행 4명과 함께 들어가려다가 모임 금지 지침을 안내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명과 3명으로 나눠서 앉으려고 했는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또래들에게 모텔에서 물고문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0대들이 몹쓸 짓을 한 이유는 온라인 불법 도박에 쓸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보는 와이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 부부 대신 손자 2명을 키우는 이인순 씨. 사업 때문에 찾아둔 현금이 최근 자꾸 없어져 17살 큰 손자 A군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다그쳤는데 상상도 못한 대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대가 때렸어요. 왜 돈이 없냐? 빨리 말해.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죽이려고 그래. 멀쩡한 애기가 막 떨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해코지하면 어떡해. 손자는 동갑내기 비군이 불러 찾아간 평택의 한 모텔에 갇힌 채 밤새도록 친구들로부터 물고문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요구한 만큼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새놈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집어쳐놨다 뺐다가 집어쳐놨다 뺐다가 죽어나가겠구나 하는 순간 기절하고 3번을 기절해서 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쇠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전날도 당하고 그 새벽에도 당했기 때문에 얘는 돈을 가져가야 지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비군의 악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4년 동안 폭행을 일삼고 돈을 빼앗은 겁니다. 오늘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 나무 생각하면 오늘 안에 차니까 오늘 안에 다시 찬다고 너한테 빚 저리 처리가 됐다. A군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대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 달 사이 뺏긴 돈만 모두 800만 원이 넘습니다. B군은 또 A군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괴롭히거나 일방적인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최근 B군이 큰돈을 유별나게 요구한 건 모두 불법 온라인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도박이나 이런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한 후 증거를 확보해서 피해자를 조사를 해서 지금 구속을 시킨 사안입니다. 경찰은 상습 공갈과 중간금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열흘 만에 B군을 구속하고 공범들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모 중사의 남편은 지금까지의 수사는 미진하다며 군사경찰과 검찰의 책임 떠넘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를 떠나 정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사 남편은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모 상사를 비롯한 20비행단 내 2차 가해자들은 앞서 레이더 문제가 생겨도 보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등 평소에도 큰일이 생기면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츠 차량 특정 모델에서 운전 도중 갑자기 계기판이 꺼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리콜 접수가 급증하자 관계기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밤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칠흑같이 깜깜해집니다. 사라진 속도계에 당황한 운전자가 다급히 옆 사람을 부릅니다. 오빠. 최근 들어 벤츠 E클래스 차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계기판 꺼짐 현상입니다. 지금 바로 나왔죠. 방금 이게 꺼진 거예요, 이게. 시동 걸고 운행 중에 우선은 빈번하게 꺼지고 2에서 3초간 순간적으로 계기판 전체가 꺼졌다 켜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걱정돼 차를 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기들 태우고 집에 가는데 계기판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었어요. 지금 불안해서 차를 못 타고 다니고 있어요.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만 80명이 넘는 상황. 대부분 지난 4월 벤츠가 실시한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되고 그 통신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까지만. 전문가들은 차량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꺼지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이 계기판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동차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벤츠 코리아 측은 지난달 22일부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받은 차주들은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앱도 그 비활성화라는 과정을 해서 일단 1차 조치를 받았고요. 전혀 문제가 없던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확 꺼지는데 임시 방편에 불과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객의 각종 툴에 사용 제약을 둔다거나 다른 문제가 유발됐다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많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완벽한 솔루션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벤츠 E클래스 계기판 꺼짐 문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리콜 건수는 27건으로 최근 한 달 사이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에 결함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방부가 부실급식 개선 일환으로 급식 조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납품업체를 대폭 확대하고 조리병 대신 민간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최근 민간인 급식 피복 모니터링단이 민간 위탁 급식 시범부대로 지정된 육군 부사관 학교를 찾았습니다. 부사관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단 자체가 상당히 고급화됐고 또 메뉴도 과거에 비해서 좀 다양화됐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도 95%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일선 부대의 급식 불만과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을 식재료와 민간 요리사로 보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민간인이 요리하면서 입대 전 입맛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선 부대의 경우 국내 1000여 개의 농축 수협 가운데 90여 개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전량 국내산으로 하다 보니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수산물의 경우 2015년 이후 만족도 최하위였지만 가격이 비싸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돈가스나 햄, 된장, 치킨 너겟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장병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보훈복지단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식재료를 경쟁 조달로 바꾸고 일선 부대도 조리병 대신 민간인 인력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식재료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5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혀 독과점에 가까운 급식 조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필리핀 군 수송기 한 대가 현지 시각 4일 필리핀 남부 술루주 홀로섬에 추락해서 29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반쯤 군 수송기가 홀로섬에 착륙하던 중 산악 지역인 파티쿨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락한 수송기에는 조종사 3명과 승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불타는 수송기 잔해에서 시신 29구를 수습했으며 현재까지 50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상반기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1년치 상승률을 넘어섰고 전세값 상승률도 10년 전 전세 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건 바로 경기도입니다. 지역별로는 시흥이 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고양과 동두천, 의정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GTX 노선을 따라 집값이 뛰어오르면서 GTX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가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을 보게 되면은 GTX에 대한 호재가 기대감으로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GTX 여기 이제 입지한다라든가 할 경우에는 주변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1년치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셋값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5%, 수도권은 7% 넘게 올라 전세 대란기로 불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 예정된 수도권 사전 청약 물량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집값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은 비가 그쳤습니다. 흐린 하늘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의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까지 북상하겠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호흡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삼각봉에는 무려 373mm, 거제에는 192mm, 통영에 16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도 장마전선이 남해안에 걸쳐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요.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에는 20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과 지리산에 최고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북 남부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에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8도, 대전 27도, 제주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의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모레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전국에 긴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밤사이 취약 시간대에 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위험성이 무척 높은 상태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코로나와 사투 3라운드, 백신도 무력화되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소 98개 나라에서 발견된 가운데 백신 공급 속도는 변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이 월요일 조간 일면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밑속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선 사진과 8천여 명이 운집한 민주노총 기습시위 사진이 대조를 이룹니다. 대선 여론조사 1, 2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대 역사관을 놓고 충돌했다는 소식도 주요 조간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관,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 씨를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박 특검이 김 씨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탔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박 특검 측은 김 씨를 만나 시승비 25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무려 13%나 올랐는데 GTX 호재와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격상됐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하면서
1964년 기구 설립 후 지위가 올라간 첫 나라가 됐습니다. 도심 곳곳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3년 만에 8배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가 7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레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를 앞두고 YTN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기존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오늘 2차 TV 토론회에서 또 한 번 격돌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점령군 발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역사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 주도 전국에 게릴라성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허리케인 상륙을 앞두고 1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이르면 오늘 전면 철거됩니다. 지금까지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생존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를 쓰고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가 지난주보다 46.2% 늘어난 531명으로 전체 국내 환자의 8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급증세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자라도 수도권에서는 실내외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 위반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수도권은 밤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입국자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입국자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휴일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숫자는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돌입했는데요. 정부는 감염 속도가 위협적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648명입니다.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700~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40여 명에 달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도와 치명률은 악화되고 있지 않으나 수도권의 감염 전파 속도는 위협적이며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이달 말부터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 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방역 수칙이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수도권에는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일단 시행 시점을 모레까지 일주일 유예했는데 지난주 수도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7일까지 일주일 연장된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거리두기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 가운데 71.6%는 일주일 연장으로는 부족하니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해서 8일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 23.1%보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연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여성이 76.7%로 남성의 66.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이 75%, 중도 성향 71.3%, 보수 성향은 66%가 일주 연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해서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일주일 연장 부족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모든 권역에서 일주일 연장으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이 79%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 지역은 58.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상반기에 백신을 맞지 못한 일부 고령층이 1차 접종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에 대한 교차 접종도 처음 시작됩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건 일부 고령층입니다. 상반기 백신 부족으로 예약이 밀린 60살에서 74살 19만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희귀혈전증 부작용으로 접종에서 제외됐던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11만 명도 대상입니다. 접종 백신은 파이자로 갔습니다. 먼저 6월 접종 대상자 중에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교차 접종을 포함한 2차 접종도 시작됩니다.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가운데 50살 이상은 같은 백신을, 50살 미만은 파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합니다. 희귀혈전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나이를 기존 30살에서 50살 이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그런 위험과 이득을 기본으로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상반기와 달리 이달부터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파이자 접종이 가능해지는데 보관 조건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처럼 파이자도 잔여 물량이 생기면 SNS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격리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동안 7조 원을 들여 울산에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짓기로 한 S-Oil. 백신 우선 접종이 허용되면서 이 회사 엔지니어 30명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설계업체를 찾아가 얼굴을 마주보며 회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국 간의 언어와 시차로 인해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면 회의가 반드시 필요했고 백신 우선 접종과 출입국의 협조를 정부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출장 기업인들의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됐던 출장 기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 출장 2달 전으로 못 박았던 우선 접종 신청을 한 달 전으로 완화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한 기업인이 해외 출장 뒤 귀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접종을 신청한 기업인은 미국행이 가장 많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뒤를 이어 지난달 중순까지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을 위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는 등 활동 제약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 출입국 지원을 위해 격리 면제, 백신 접종, 전세계 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 개선도 진행해 왔습니다. 기업 간부나 임원은 얀센을 맞을 수 있는 예비군 민방위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인 60대 사이에 낀 세대인 50대가 많아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의 우선 접종 지원을 통해 국내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시가 그제 주최 측 추산 8,000명 규모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민주노총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강행한 서울 도심 집회의 체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대규모 불법 집회, 행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자료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총리는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이달 말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 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70%에게 백신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결국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예정대로 코로나19 독립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단 면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백신 접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결과적으로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67%로 집계했습니다. 또 완전히 접종을 마친 성인도 58%로 1억 5천만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체 50개 가운데 70%를 넘긴 주는 18개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이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미 시인했습니다. 하루 접종이 일주일 평균 50만 명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We are working with state and local leaders to reach them. We think it will take a few extra weeks to get to 70% of all adults with at least one shot, with the 18 to 26-year-olds factored in.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예정대로 코로나19 독립선언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군인 가족 등을 초청해 이를 축하하기로 한 겁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성대한 불꽃놀이도 하는 등 기념잔치도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등 여전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백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접종 노력을 더 독려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2주 뒤에 마스크 착용 같은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1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7,989명으로 집계돼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홍역을 앓고 있지만 오는 19일 모든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사람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I don't particularly want to wear a mask.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enjoy doing it. We will be moving into a phase though where these will be matters of personal choice.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할 의무도 폐지해 술집, 식당, 미용실, 체육관, 박물관 등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기장의 관중 규제도 풀렸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의 관중은 약 6만 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주최 측은 오는 8일 경기부터 관중석을 모두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실외 경기장이 완전 가동되는 것입니다. Move away from many of those restrictions that have been so difficult for us and as you say, learn to live with the virus. 영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한 베트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하루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그제 914건의 지역 감염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최근 확산지로 떠오른 호찌민에서 714명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요원의 입국까지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배정된 백신 전달도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서 5개 나라뿐입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199만 회분을 배정했습니다. 원래 지난 5월까지 170만 회분이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백신 공급 관련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백신 전달에 참여할 국제요원들이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가 관련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자국에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냉동 유통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는 등 북한은 백신 공급에 필요한 행정 절차 7개 중 2개만 끝낸 상태입니다.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유행하는 델타 변이는 백신을 무력화한다며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만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늦추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불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쫌박아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북한은 국경을 전면 봉쇄했으며 한때 북중 국경이 조만간 열릴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통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중국 대사조차 아직 북한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이 봉쇄를 사실상 유일한 방역 대책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194개국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 지사가 세우겠다는 새로운 나라는 반미의 나라, 반일의 나라냐며 반일, 반미 몰이로 표를 얻으려는 계산에서 그런 말을 한 거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대한민국 수립 전 미 군정기를 말한 거라는 이 지사의 해명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역사 인식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 등의 언행은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게 더 충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점령군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해방 후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이 청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군 점령군과 협조 관계를 이루어 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오늘 2차 TV토론회를 갖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 TV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공약과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1차 토론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미 점령군 발언 등을 겨냥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다시 38%대로 떨어졌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38%,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오른 58.1%를 기록했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 사이의 격차는 20.1%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 차이를 이어갔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0.3%포인트 내린 37.7%, 민주당도 0.1%포인트 감소해 29.6%였습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6.7%와 5.9%, 3.2%로 한 주 전보다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이과 통합체제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올해 11월 18일에 시행됩니다. 수험생들은 미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올해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서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구조로 개편됩니다. 하반기 중소기업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소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인력 채용 계획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9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74.5%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23.6%에 그쳤고 1.9%는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541억 1천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3.5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 예치금과 달러와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표시 외화 자산의 환산액 등이 감소해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5개 아파트 단지 4천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주민 7명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고 민원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밤 11시 반쯤에는 근처 아파트 2개 단지에서도 정전 사고가 나 2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수원역 환승장 대합실에서 가로 세로 5m 안팎의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이 미리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2번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오늘 공판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전두환 씨가 2번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10대가 모텔에서 고등학생 친구를 물고문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가해자 무리의 범행은 무려 4년 동안 계속됐는데 빼앗은 돈은 불법 도박에 쓰였습니다. 제보는 Y 박기환 기자입니다. 아들 부부 대신 손자 2명을 키우는 이인순 씨. 사업 때문에 찾아둔 현금이 최근 자꾸 없어져 17살 큰 손자 A군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다그쳤는데 상상도 못한 대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대가 때렸어요. 왜 돈이 없냐? 빨리 말해.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죽이려고 그래. 멀쩡한 애기가 막 떨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해코지하면 어떡해. 손자는 동갑내기 비군이 불러 찾아간 평택의 한 모텔에 갇힌 채 밤새도록 친구들로부터 물고문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요구한 만큼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새놈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집어쳐놨다 뺐다가 집어쳐놨다 뺐다가 죽어나가겠구나 하는 순간 기절하고 3번을 기절해서 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쇠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전날도 당하고 그 새벽에도 당했기 때문에 얘는
돈을 가져가야 지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비군의 악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4년 동안 폭행을 일삼고 돈을 빼앗은 겁니다. 원래 오늘 안에 보내주겠다는 거 나무 생각하면 오늘 안에 차니까 오늘 안에 다시 찬다고 너한테 빚 저리 처리가 됐다. A군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대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 달 사이 뺏긴 돈만 모두 800만 원이 넘습니다. B군은 또 A군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괴롭히거나 일방적인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최근 B군이 큰 돈을 유별나게 요구한 건 모두 불법 온라인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도박이나 이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한 후 증거를 확보해서 피해자를 조사를 해서 지금 구속을 시킨 사안입니다. 경찰은 상습 공갈과 중간금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열흘 만에 B군을 구속하고 공범들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지난달 부분 붕괴로 1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이르면 오늘 전면 철거됩니다. 허리케인 상륙 소식에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부분 붕괴한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에 대한 전면 철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실종자 수색 작업 등이 마무리되고 이달 말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허리케인 엘사가 플로리다로 접근함에 따라 시간표가 당겨졌습니다. The building poses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and bringing it down as quickly as possible is critical to protect our community. 허리케인 엘사의 진행 방향은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현지 시간 6일 아침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이란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이 닥칠 경우 이미 구조적으로 취약한 남은 아파트가 추가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일 나머지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수색 작업이 15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철거는 1, 2층 기둥에 구멍을 뚫어 기폭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현지 시간 4일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철거 전 물건을 챙기기 위해 출입을 요청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It's been confusing and it's really heartbreaking for the families involved emotionally. And, they're told one thing one day and another thing the other day, and it's tough. 시 당국은 철거 작업 동안 수색 작업이 중단되겠지만 실종자 수색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나오지 못한 가운데 수습된 사망자는 20여 명을 훌쩍 넘었고 12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필리핀 군 수송기 한 대가 산악 지역에 추락해 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조종사가 착륙 과정에서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11시 30분쯤 필리핀 남부 술루주 홀로섬 C-130H 수송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조종사 3명과 승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수송기 추락 현장 인근에 있던 민간인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50명을 구조해 군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비행기가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려 추락 당시에 폭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조종사가 활주로를 찾지 못하고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수송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탑승했던 군인들은 최근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에 투입되기 위해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홀로섬의 산악 지역에서는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수송기가 외부 공격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C-130H 수송기는 필리핀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고 기종으로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수송기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앞으로 재혼 가정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표 등 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 가정의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부탄 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오는 2023년부터 파열 방지 기능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열 방지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반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탄 캔 파열 사고는 용기가 가열돼 내부 가스 압력이 상승하면서 일어나는데 캔의 틈새를 만드는 파열 방지 기능을 장착하면 가스를 방출해 내부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사투 3라운드, 백신도 무력화되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소 98개 나라에서 발견된 가운데 백신 공급 속도는 변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이 월요일 조간 일면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빗속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선 사진과 8천여 명이 운집한 민주노총 기습 시위 사진이 대조를 이룹니다. 대선 여론조사 1, 2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대 역사관을 놓고 충돌했다는 소식도 주요 조간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관,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 씨를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박 특검이 김 씨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탔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박 특검 측은 김 씨를 만나 시승비 25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무려 13%나 올랐는데 GTX 호재와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격상됐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하면서 1964년 기구 설립 후 지위가 올라간 첫 나라가 됐습니다. 도심 곳곳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3년 만에 8배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등 내륙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강한 비가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 지역까지 장맛비가 확대하겠고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 집중호우가 예상돼 미리 시설물 점검 등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의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30에서 많게는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습도가 높아서 날이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 강릉은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장맛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